일토소명 영화 속으로 당신이 남길 인생 작품은 무엇인가?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일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 교회 주일학교의 교사가 가져야 할 열정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 안의 모든 양육하는 사역의 목적이 그렇고 우리가 일하는 목적도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영화 홀랜드 오퍼스가 이 주제를 멋진 음악과 함께 보여줍니다. 첫째, 만약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 된다면 1964년 음악대학을 졸업한 글렌 홀랜드는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해 이름을 알리고 싶은 야망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아이리스와 결혼한 후 글렌 홀랜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고등학교의 음악교사가 됩니다. 4년 동안만 교사 생활을 하다가 사직하고 이후에는 교향곡 작곡에만 전념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억지로 음악교사를 하게 되었으니 출근하는 글렌 홀랜드의 표정도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렌이 시작한 교사 생활은 학교에서 대충 시간을 보내고 일과 후에 작곡에 전념할 만한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직장 생활이 그렇지만 교사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학생들은 이론 위주 수업에 실증을 냈습니다. 열등감에 빠진 한 여학생에게 클라리넷을 개인 교습하지만 발전이 없어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 아이리스가 임신을 하자 안정된 직업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글렌은 작곡가가 되는 꿈을 뒤로 미루고 계속 교사 일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된 일을 어쩌지 못하고 그냥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혀 특별한 상황은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자주 겪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글렌은 학생들을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로큰롤과 재즈를 활용해 수업을 하여 학생들의 호응도 얻습니다. 학교 오케스트라도 구성해 기말 콘서트도 성황리에 마칩니다. 그러는 중에 아들 콜이 태어나 자라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들 콜이 청각의 90% 이상을 잃은 사실을 알고 부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글렌은 크게 실망해 학교 일에 점점 몰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렌은 아들에게 좋은 아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아들 콜을 보호하려고만 했지 음악교사이면서도 아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악성 베토벤이 청각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도 교향곡을 작곡했다고 가르쳤는데도 말입니다.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이 죽었을 때도 글렌은 그의 죽음을 15살이 된 아들 콜에게 설명하려다가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포기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글렌은 그제서야 자신의 아들을 잘못 대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콜이 음악을 절대 듣지 못할 것이라 단정했지만 콜은 비틀즈와 존 레논을 알고 있었고 아빠와도 음악적으로 교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글렌은 열심히 노력하여 아들이 다니는 특수학교 강당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불빛 음악회를 엽니다. 아들과 같은 장애 아들에게 빛으로 보여주는 오케스트라 연주 음악을 들려주면서 가수 존 레논을 추모했습니다. 존 레논이 불렀던 노래 뷰티풀 보이를 아들 콜에게 불러주는 장면은 감동적입니다. 수화를 곁들여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글렌이 직접 노래합니다. 마지막 가사에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뷰티풀 콜이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를 아들에게 선물합니다. 이렇게 글렌 홀랜드 선생님은 자신의 학생들과 아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음악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 우리가 바로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던 중 글렌 홀랜드 선생님의 나이도 어느새 60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30년간이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4년만 참으면서 해내자고 하던 교사의 일을 30년이나 하게 되었다니 참 세월이 빨랐고 이제 그도 은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자신이 은퇴하면 예산 부족으로 음악 수업이 폐지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헛일이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학교를 떠나려고 했는데 강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보니 강당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강당에 모인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홀랜드 선생님의 퇴임식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굿바이 미스터 홀랜드. 전에 어렵게 클라리넷을 개인 교습해 주었던 소녀 거츠루드 랭이 주지사가 되어 그 자리에 왔습니다. 랭 주지사가 홀랜드 선생님의 퇴임식 축사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축사의 운을 뗐습니다. 선생님은 교향곡 작곡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우리에게나 유명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우리가 바로 선생님의 교향곡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쓰신 작품의 음표입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작곡하셨어요. 교향곡을 작곡하는 대신에 하고 싶었던 일로 유명해지는 대신에 남긴 작품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글렌 홀랜드 선생님, 주위를 돌아보세요. 모두 다 선생님께 영향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모두 훌륭히 성장했지요. 이젠 선생님께 돌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선생님, 지휘봉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의 아메리칸 심포니를 지휘해 주시겠습니까? 홀랜드 선생님이 30년에 걸쳐 단 한 곡밖에 작곡할 수 없었던 교향곡을 제자들이 선생님 몰래 미리 연습했던 겁니다. 무대의 커튼을 열어젖히니 그곳에 자신의 졸업 연도가 표시된 팻말을 붙이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홀랜드 선생님은 30년 동안 가르친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교향악단과 함께 자신의 작품을 초연합니다. 영화는 그렇게 감동적 연주와 함께 끝납니다. 사실 아내와 아들을 위해 또한 정든 제자들을 위해 평생 하고 싶던 작곡을 포기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포기했다고 해도 인생에서 실패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랭 주지사가 회고하는 대로 홀랜드 선생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화의 제목대로 홀랜드 선생님의 오퍼스, 즉 평생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 무엇인가 이 영화는 질문합니다. 홀랜드 선생님의 인생 작품은 평생 성공하기를 바라며 추구했던 교향곡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평생을 바쳐 가르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에서 남길 작품은 무엇인가?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대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주일학교를 섬길 때나 일터에서 동료들을 마음에 두고 섬길 때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이 영화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인생의 작품을 제대로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의 작품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보통 그 사람이 한 일의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평가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보통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 일터에서 남기는 보람된 일의 열매도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남는 것은 틀림없이 사람일 것입니다.